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정약종 선생이 남긴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태도를 지대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일부 역사적 배경 정약종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신앙은 종종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체제의 큰 도전이었으며 결국 그는 권력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부 철학적 의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안락을 위해 존엄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존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3부 비교와 확장 이와 같은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끝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화해의 이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약종 선생의 선언은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 현대 사회와의 연결.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굴복하지 말라, 존엄을 지켜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오늘의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부 구체적 사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기후 위기에 맞서거리로 나선 청년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학생들,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며 변화를 외치는 젊은 세대는 정약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부 교훈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인간다운 삶은 무너집니다. 둘째,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신념 없는 삶은 흔들리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일곱 부 결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본받아 작은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종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정약종 선생이 남긴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일부 역사적 배경. 정약종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신앙은 종종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체제의 큰 도전이었으며 결국 그는 권력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부 철학적 의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안락을 위해 존엄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존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3부 비교와 확장. 이와 같은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끝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화해의 이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약종 선생의 선언은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 현대 사회와의 연결.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굴복하지 말라, 존엄을 지켜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오늘의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부 구체적 사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기후 위기에 맞서 거리로 나선 청년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학생들,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며 변화를 외치는 젊은 세대는 정약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부 교훈.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인간다운 삶은 무너집니다. 둘째,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신념 없는 삶은 흔들리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7부 결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본받아 작은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종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정약종 선생이 남긴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1부 역사적 배경. 정약종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신앙은 종종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체제의 큰 도전이었으며 결국 그는 권력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부 철학적 의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굴복하지 말라. 존엄을 지켜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오늘의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부 구체적 사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기후위기에 맞서 거리로 나선 청년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학생들,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며 변화를 외치는 젊은 세대는 정약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부 교훈.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인간다운 삶은 무너집니다. 둘째,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신념 없는 삶은 흔들리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7부 결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본받아 작은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종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선 후기에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정약종 선생이 남긴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1부 역사적 배경. 정약종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신앙은 종종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체제의 큰 도전이었으며 결국 그는 권력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부 철학적 의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안락을 위해 존엄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존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3부 비교와 확장. 이와 같은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끝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화해의 이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약종 선생의 선언은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 현대 사회와의 연결.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굴복하지 말라, 존엄을 지켜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오늘의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부 구체적 사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기후 위기에 맞서 거리로 나선 청년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학생들,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며 변화를 외치는 젊은 세대는 정약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부 교훈.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인간다운 삶은 무너집니다. 둘째,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신념 없는 삶은 흔들리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7부 결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본받아 작은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종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정약종 선생이 남긴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념을 지키는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1부 역사적 배경. 정약종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성리학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신앙은 종종 배척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제 사회의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체제의 큰 도전이었으며 결국 그는 권력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내면은 자유로웠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억압된 사회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부 철학적 의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안락을 위해 존엄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존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3부 비교와 확장. 이와 같은 정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권력 앞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디는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끝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화해의 이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약종 선생의 선언은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부, 현대 사회와의 연결.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굴복하지 말라, 존엄을 지켜라, 하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오늘의 청년들,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5부, 구체적 사례.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정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그리고 기술과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기후위기에 맞서 거리로 나선 청년들, 인권을 위해 싸우는 학생들, 불의한 제도에 저항하며 변화를 외치는 젊은 세대는 정약종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부 교훈. 정약종 선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존엄을 잃는 순간 인간다운 삶은 무너집니다. 둘째, 신념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신념 없는 삶은 흔들리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셋째,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도 유효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7부 결론. 존경하는 여러분, 경하는 여러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죽는 것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관한 선언이자 동시에 삶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본받아 작은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종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